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립공원공단의 송형근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원주에서 오셨다고요? 예. 네, 얼마나 걸리셨나요? KTX 타고 또 차로 왔으니까 1시간 반 아마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먼 길 오셨으니까 오늘 질문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안전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축하 인사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행안부 주간 2024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네요. 박수 드립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먼저 이렇게 축하 말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이제 국립공원을 잘 보존하고 또 관리하기 위한 전문기관인데 전국에 국립공원이 23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연간 한 4천만 명 정도의 국민이 찾아오셔서 국립공원을 또 체험하시고 또 느끼고 또 힐링하고 그걸 통해서 삶의 어떤 여유와 또 활력을 이런 찾는 곳인데 이러한 국립공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안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공단은 그 자연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왔고 아마 이러한 노력들이 이 평가에 반영되어서 이런 좋은 성과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재난관리 평가에 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총괄하는 부서가 행정안전부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중앙부처와 또 지방자치단체와 또 공공기관 한 338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기관들이 재난 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또 어떤 활동을 하는지 또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지 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이제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결과적으로 우리 공단이 그 예방과 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었다. 이렇게 평가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 직원들이 한 3,500명 정도가 되는데 이런 직원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한 결과이고 또 이런 결과가 앞으로 쭉 계속될 수 있도록 저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오늘 이사장님과 함께 여기 스튜디오를 찾은 중요한 손님들 3명이 더 있습니다. 이 캐릭터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각각의 캐릭터가 있는데 마스코트죠? 공단에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오른쪽인데 시청자분이 보실 때 아마 좌측 같습니다. 이것은 지리산 식대종인 이제 반달가슴곰을 캐릭터한 우리 반달이. 네. 또 가운데는 소백산 기대종인 여우를 이제 캐릭터한 소백산 여우 미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우. 네.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이 무등산 기대종인 수달을 캐릭터한 달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달콩이. 아, 이름들이 굉장히 친숙하네요. 이런 것도 시중에 이제 판매되고 있는 것인데. 네. 아마 10,000원에서 한 12,000원 정도 들어가 합니다.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소개를 해주시고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같은 여름철에 공단이 이제 가장 바쁘실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23개 국립공원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4천만 명이 찾으신다고 했는데 어느 국립공원을 제일 많이 찾으시는지 또 인기가 많은지 소개시켜 주시고 또 안전 관련한 중점 사업은 어떻게 두고 계신지 소개해 주실까요? 아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약간 이제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많이 어떤 외곽 지역에 있는 곳은 조금 이제 산방지역이 좀 줄었고 또 도심 가까이에 있는 북한산이라든지 무등산, 계룡산 이런 쪽은 산방이 오히려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북한산도 상당히 많이 오는 곳이고 또 해양 쪽은 한리해상 국립공원에 아마 많이 오는 곳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저희도 많이 바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고 있고 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기간인데 여름철에는 우리 풍수해 그리고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 공단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풍수해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가 오기 전, 그리고 비가 많이 올 때, 또 비가 그치고 난 이후 이렇게 각 상황에 맞추어서 적정한 대책을 만들고 그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비가 오기 전에는 그 비가 올 걸 대비해서 배수를 미리 청소한다든지 또 문제가 있는 곳은 정비도 하고 또 각종 공원 시설물도 사전에 일체 점검을 해서 저 문제가 있는 시설들은 다 개선해내고 또 낙석 같은 경우에 낙석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낙석을 제거함으로써 이 낙석으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항상 올 때는 비가 오는 양을 기준으로 해서 정말 탐방로를 통제한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야영장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완전히 그치고 난 이후에는 국립공원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그런 걸 일체히 조사를 하고 또 피해난 지역은 신속하게 또 복구와 복원을 해서 또 탐방객이 오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산사태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그럼요. 네. 산사태 대응과 관련해서는 이 국립공원 내에 산사태에 정말 우려가 있는 곳, 위험한 곳을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그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곳은 주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탐방로도 통제를 하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좀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내에 이 산사태 피해 여부에 대해서 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일체 조사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관련되는 지자체나 또 산림청에 통보를 해서 또 신속하게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나 이제 탐방로 주변에 일어나는 산사태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또 우리 공단에 있기 때문에 공단이 적극적으로 또 복구도 하고 복원을 이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오면은 사실 계곡물이 불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불어난 계곡물을 보면은 겁이 덜컥 나기도 하는데요. 네. 이렇게 계곡변의 안전 관리는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정말 이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이 계곡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불어나기 때문에 탐방객들이 굉장한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는 이 계곡변의 어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이제 비가 오면 비 온 양을 측정을 하고 이 양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경보를 울려서 그 계곡변에 있는 분들이 대피하도록 이런 시스템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돌발성 집중호우가 굉장히 많이 오는 이런 상황에서는 좀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수통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우 레이더를 활용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지금 이제 도입을 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홍수통제소에서 이 강우 예측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서 그걸 분석을 해서 정말 돌발성으로 비가 올 수 있는 그것을 찾아서 그곳에 이제 미리 경보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비가 온 양을 측정을 해서 경보를 올렸지만 지금은 강우량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예측해서 미리 50분 전에 이렇게 경보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 예보처럼 미리 네. 접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경보 방송 같은 건 어느 경로를 통해서 접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계곡변 주변에 이렇게 경보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일반 그곳에 있지 않은 사람은 특히 힘든 부분인데 그 계곡에 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50분 전에 비가 올 예정이기 때문에 측정이 대피를 하시라는 방송을 미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듣고 대피를 하게 되는 대피를 거죠? 되어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근데 비가 올 때 그 방송을 듣고 대피를 했는데 지금은 비가 올 것을 예측을 하고 그걸 가지고 미리 대피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것은 우리 지리산을 작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적용해 본 바 있고 또 그걸 나름대로의 효과를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확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도 계곡 같은 데 가다 보면요. 거기에 출입 금지 구역이라고 이렇게 네. 붙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립공원 같은 있는 계곡이 전부 다 출입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이런 금지가 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예, 이제 우리 법상으로는 국립공원 내에 정해진 탐방로 또 정해진 시설만 이렇게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 이 정해진 탐방로가 아닌 곳에 들어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계곡도 원칙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름철에 이제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곡에 들어가서 손도 좀 담그시고 발도 담그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네, 많지 아무래도 않습니까? 그렇죠. 시원하니까. 예. 네. 이런 분들 중에 이제 그런 걸 해소해주기 위해서 우리 계곡 중에서 정말 안전사고의 위험도가 좀 떨어지는 곳, 적은 곳, 그 다음에 물놀이를 해도 생태계에 별로 영향을 덜 주는 곳, 이런 곳을 저희가 64개의 계곡을 선정을 해서 요건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지역은 기본적으로 이제 상시 인력을 좀 배치도 하고 또 어떤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인명 구조함을 만들어서 그 속에 이제 여러 가지 안전 장비도 구비해 놓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물놀이를 하실 분들은 그 안전 장비를 좀 착용을 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렵게 한시적으로 해제를 했는데 간혹 가다 보면은 이제 좀 몰상식한 분들이 거기서 이제 라면도 끓여 먹고 계곡에서 고기도 그렇죠. 구워 먹고 목욕도 이런 하시는 경우가 분들 있어요. 계시- 예,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되는지 그런 그것도 경우는, 궁금하더라고요. 예, 네. 전혀 이제 되지 그렇게 좀 불법행위죠. 그런 네. 경우는 정말 이제 손발을 담그는 정도의 이 물놀이를 하셔야지 가서만 목욕을 하는 정도 수준이라든지 네. 주변을 라면을 끓인다든지 이런 음주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직원들이 뭐 단속도 합니다만 모든 국립공원에 다 단속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탐백하시는 분들이 그 점을 좀 이해하셔서 법을 좀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일부 계곡이 한시적으로 허용이 되지만 안전에 유의해야 된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국립공원이 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다에도 바다도 있잖아요. 있어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여름철에 바다도 찾는데요. 바다 지역에서는 안전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그 우리 국립공원 중에 이제 바다 해상해안 국립공원이 총 4개가 있습니다. 그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이 있고 한리해 해상국립공원이 있고 기타 이제 태안도 있고 변선반도도 있습니다. 이런 해상국립공원 내에는 이제 47개 해수욕장이 있고 또 수많은 이제 갯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는 해수욕장에 대한 안전관리 그리고 갯벌에 대한 안전관리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자체와 함께 그 안전 인력을 상시 이제 배치를 해놓고 또 해수욕이 가능한 부분은 이 부표를 달아서 이렇게 표시를 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수욕을 하시는 분들은 그 구역 내에 이렇게 해수욕을 하셔야 되고 또 갯벌 같은 경우에도 항시 이제 안전 관리 인력을 우리 배치도 하고 또 특히나 밀물이 들어올 시기는 사전에 이걸 경보를 해서 밀물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또 이 갯벌로 들어가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야간에 가시게 되면 이 길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길을 찾아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표도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갯벌 출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밀물이 오는 시기가 언젠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들어가시는 네,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맞습니다. 네. 밀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보통 성인 걸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들어오기 때문에 밀물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벌써 나오기 그 시작하면 순간 벌써 늦는 거죠. 늦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야간이나 또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안개가 많이 꼈거나 이런 경우는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 갯벌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물 얘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아까 이제 낙석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여름철 낙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이제 간혹 국립공원 내에서도 이 낙석으로 인해서 이렇게 귀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 낙석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한 3단계 정도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낙석의 위험이 정말 있는 곳, 가능성이 있는 곳을 잘 찾아서 이걸 리스트로 잘 관리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럼 그곳에 가서 과연 이 낙석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평가하고 분석해서 낙석 발생 가능성을 찾아내는 게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렇게 가능성이 높은 곳을 찾아지면 그 높은 곳에 대해서 사람 직접 가서 낙석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낙석이 떨어지지 않도록 망을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걸 이제 하게 되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특히나 탐방로 주변에 낙석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곳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렇죠. 것은 저희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순찰도 하고 이렇게 점검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 눈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 낙석의 변이가 얼마나 생기는지, 틈이 얼마나 커졌는지 이걸 확인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을 가지고 그 낙석 위험 지역을 촬영하고 그 촬영한 결과를 가지고 3차원 데이터로 다시 전환을 시켜서 이 과거의 자료 또 현재의 자료를 비교해내면 이 낙석의 변이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이런 작업을 통해서 정말 이 낙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올라가서 낙석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망을 씌워서 낙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든지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과학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네. 예방에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이제 요즘같이 호우가 집중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일부 지역에는 200mm까지 오고 그래서 지반이 약해지거나 이럴 때는 사실은 예측을 빗나가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이런 예상치 못한 그런 변수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까요? 그런 경우에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 이제 공단 직원들이 각 그 모든 곳곳에 다 산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사도 있고 지역 사무소도 있고 또 분소도 있고 또 분소 밑에 또 각 곳에 사무소들이 있는데, 이런 곳에서 실제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을 예상될 경우에는 그 상황실을 다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신속하게 또 본부에 이제 연락이 되고 또 본부의 방침을 받아서 정상 조치를 해가는 뭐 이런 상황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단에서 안전 장비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도 예. 시행하고 계시다는데 구체적으로 예. 어떤 내용인가요? 예, 안전장비 이제 무료로 대여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보통 그 젊으신 분들, 그러니까 20대 젊은 층,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이런 분들이 이제 국립공원에 많이 이제 오시는데, 이런 분들은 그런 이제 지금 화면에 보면은 네. 장비 대여 장소가 네. 따로 있고요. 예. 이제 어떤 것들, 신발도 빌려주시고, 예, 등산화도 등산화, 빌려주고 네. 배낭도 빌려주고, 배낭 스틱, 안에는 뭐가 있나요?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안전 관련된 뭐 저 기본 키트도 있고, 네. 또 전등 안에 같은 전등도 거. 있고, 그다음에 지도도 있고, 뭐 이렇게 총 9개 품목에 대해서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대여를 해 줍니다.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네요. 예, 이것은 네.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외국인 분들이나 젊은 층 분들이 국립공원을 오게 되면 제일 많이 오는 곳이 북한산이거든요. 그래 북한산부터 2021년도에 먼저 시행을 했고, 또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어서 지금은 이 뭐 설악산이라든지 무등산, 뭐 팔공산 이렇게 중요한 9개 국립공원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이걸 모든 국립공원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꼭 이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설악산에서 추락사를 획기적으로 줄인 계기가 있었다고 네. 하는데 이 구체적인 사례를 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보통 이제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연간 한 120건 내외 정도가 되고요. 이건 이제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한 10건 내외가 되는데, 과거에는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이 많았지만 지금 추락사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 산행 경험 별로 없으신 분들이 무리하게 산행해서 이렇게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또 추락사 하시는 분들은 산행을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전문적으로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사고가 안 날 것 같은데 추락사가 오히려 훨씬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이 뭐냐면, 첫째가 가지 않아야 될 샛길, 비법정 탐방로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기존 탐방로는 좀 약간 식상해 하셔서 새로운 길을 계속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이런 길은 상당히 네.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추락사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고, 두 번째는 이제 암벽장에 암벽 등반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네. 또 자신감이 넘쳐서 또 실족하시는 이렇게, 그런 사고도 많이 잠시 있고요. 부조이나 아니면 뭐 등산 장비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첫째는 샛길로 들어가는 이게 출입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을 했죠. 그래서 샛길 출입을 많이 줄인 게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암벽 등반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암벽 유역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을 해서 이분들의 이력을 좀 관리도 하고, 또 이분들이 이 받을 수 있는 교육도 철저히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좀 마련한 것이 두 번째 이유고, 또 세 번째는 이게 구조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서 설악산에 특수 산악 구조대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
22년도에 7건 정도 사고가 발생했는데 뭐 작년에는 1건 발생했고 또 금년도에는 사고 1건도 발생하지 않은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여러 가지 성과를 좀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최근에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반달가슴곰을 목격했다 이런 영상이 이제 화제가 되는데요. 네. 이사장님이 오늘 가져오신 이 캐릭터 반달가슴곰은 너무나 귀엽지만 이 곰을 실질적으로 만난다고 한다면 너무 놀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국립공원에서 반달곰을 만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행동 요령이 있습니까? 예, 그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저 공단에서 그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은 과거 2004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딱 20년 됩니다. 현재 이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또 개체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우리 말씀하신 대로 산에 가서 이 곰 만나지 않나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 반달가슴곰은 그 생태적 특성상 사람을 경계하고 또 사람을 회피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격성은 없습니까? 뭐 특수한 경우에 예를 들면 새끼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정해진 탐방로를 잘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만날 가능성이 사실은 별로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 실제로 이제 곰을 만나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곰을 만날 가능성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만일에 반달가슴곰을 이렇게 봐주시게 되면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뭐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건 하시지 마시고 조용히 이 뒷걸음질로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산에 가실 때 뭐 종이나 방울 이런 거 좀 달아서 가시면 이 곰이 미리 그 소리를 듣고 사람이 오는 거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자리를 피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방울 소리를 들으면 회피한다. 네.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굉장히 좋은 조언입니다. 자, 집중호부터 반달가슴곰까지 공단의 안전관리 관련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끝으로 국립공원을 찾는 많은 탐방객들이 있으실 텐데 시청자들을 위해서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몇 가지 좀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제 우리 이 산행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자신의 어떤 체력,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건강 상태, 또 그날의 자기의 어떤 컨디션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정말 무리한 산행이 안 되도록 안전한 산행 계획을 잘 세워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나오실 때는 안전장비를 꼼꼼히 잘 챙겨서 나오셔야 된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국립공원은 이 기상 상황이 수시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행하실 때 기상 상황에 대해서도 항시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서 비가 올 것 같다 이러면은 특히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미리 산행을 좀 중단하시는 게 안전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이게 샛길로 가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고 또 샛길로 가는 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그래서 샛길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샛길 출입은 절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간곡하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산행하실 때 우리 국립공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많은 이제 국립공원 레인저를 아마 보시게 될 텐데 보시게 되면 정말 고생 많다 이런 따뜻한 우리 또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공단도 우리 국민들로부터 더욱더 사랑받고 또 신뢰받는 그런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샛길 탐방도 좋지만 안전에 유의해야 된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형근 국립공원공단의 이사장님이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